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뒤늦게 고향으로 출발하거나 반대로 귀경길에 나설 채비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2030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고향에 가는 대신 해외여행이나 단기 알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달라지고 있는 명절 풍속도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달라지는 명절 풍경 일부에서 짚어보고요. 이번 추석에는 저탄소 과일이나 대체육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속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도 이제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여행 상품과 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해외여행 상품 거래액이 348%까지 늘었습니다. 가족이고 친해지고 싶다면 명절 아닌 날 만나도 되는데 굳이 명절인 날에 만나야 될 필요는 있을까? 부모님께서 이제 결혼은 언제 하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게 좀 부담이, 결혼 준비에 대한 뭐 집이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준비하고 상차림하고 시중 들기까지. 그러니까 밥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네, 자, 이 명절 풍속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연휴가 6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1.2%가 방문 계획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고향하고 뭐 할까요? 그래서 보면요, 고향 가지 않고 뭐 하겠냐? 모르겠다. 이게 제일 많아요. 계획이 없다 33.6%. 계획이 없는데 고향을 안 가겠다. 네, 난 계획은 없지만 고향 안 갈 계획은 있다.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네. 네. 아니면 OTT나 게임 즐기겠다 20% 넘습니다. 22.2%. 밀린 집안일,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17.4%. 뭐 이 정도 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게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되게 희미하죠. 너 고향 어디니 이랬는데 뭐 이를테면 뭐 서울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요. 뭐 의정부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왠지 더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이라고는 뭔가 이제 탈수도권 지역. 그죠? 이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탈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명절이라는 게 과거처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개인의 선택으로 넘어간 거죠. 아, 그래요? 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예, 예. 그렇죠. 뭐 이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던 시기도 지났고 거의. 그리고 이제 고향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퇴색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명절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는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명절 때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해외 여행객이 붐빈다. 그렇죠. 뭐 공항이 북새통이다. 근데 올해도 지금 10월 2일 그 대체 휴일
좀 임시 공휴일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월 2일이 원래는 까만 날이었는데 빨간 날로 잡은 이유는 내수 활성화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버리면 내수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게 휴일이 길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연초부터요. 네. 근데 10월 2일은 거의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니까 그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빼고 해외여행을 잡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부랴부랴 하루를 더 연장해서 비행기, 호텔, 숙박 다 연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불만이 있다. 이거를 지정을 해서 진작에 지정해주지. 뭐 이런 의미. 왜 이제 네. 여행 계획 그러니까 꼬이게 만드냐.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중간 정리는 차례 문화라는 게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저만의 뇌피셜을 한번 돌려봤는데 출생률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출생률? 네. 어떻게? 저 어릴 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 다 수도권이었거든요. 저 외갓친가. 그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를 손붙잡고 데려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보고 싶어하셔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게 큰 이유였거든요. 손주들 얼굴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30대 초반이셨습니다. 예. 네. 그렇죠.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옛날에 좀 일찍 결혼하셨습니다. 네네. 맞아. 체력도 좋으셨고요. 저는 그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이가 10살이 넘게 많은데도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자랑이다. 요즘은 자랑일 수 있습니다. 예. 저만의 생활을 영위하는 게. 어쨌든 그런 약간 명분이 또 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 때 어르신들 이 손주들 한번 보여주는 거. 왜냐면 제 사촌 동생들 중에도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전에는 가족 모임이 안 오다가 이제 아기들 맞아요.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 아기 보여준다고는 오거든요. 지금 M장 얘기는 되게 중요한 게 나 홀로 가구가 갈수록 맞습니다.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향이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치. 자기가 원하면 혼자 움직이면 되니까 평소에 명절이 아니어도 어르신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나 홀로 가구가 늘어나니까 네. 그 영향일 수 있겠네요, 정말. 네. 정확한 명분이 확실히 예전보다 꼭 명절에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찾아뵈야 된다라는 명분이 아기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이제 명절 전에 딱 가서 이제 그 눈도장 찍고 용돈 좀 드리고 싹 가뿐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비행기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야죠. 뭘 또 그래야죠, 그래야죠.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명절에 이제 그 가면은 뭐 직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사촌도 보게 되고 많은 사람 친척도 보게 되고 여기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카나 이렇게 보는데 용돈 안 주고 입 싹 씻으면 그거 못할 짓이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머니가 가벼우면 진짜 그 부담돼요. 그건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진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5만 원권 생긴 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3만 원 줘도 됐는데 5만 원권이 딱 있으니까 이거 한 장으로 딱 주는 약간 문화 분위기. 그래서 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 그거를 은행 ATM기에 앞에서 엄청나게 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출금할 때 5만 원권 몇 장, 만 원권 몇 장으로 나눠서 뽑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5만 원권을 몇 장으로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용돈을 불을 끄고 5천 원권을 주세요. 밤에만 가야겠군요. 그러면 5만 원권으로 5인 될 수가 있어요. 후에 이뤄질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버리고 가는 거군요. 일단 그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내가 그때 어두워서 딱 5만 원 준 걸로 생각했는데 착각했다. 미안하다. 이름 넘어가지고. 너무 궁색한데요. 한번 해보는 걸로 도전. 부피감이 그립감이 다르서 요즘 아이들은 재질로 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용돈 요즘 많이 줄었다면서요? 부모님이나 이런 뭐 드리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용돈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과 조카들한테 주는 용돈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도 부모님 계시고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계시고 근데 시댁은 약간 돈을 주고받는 걸 좀 저하는 분위기가 이제 가정 내에 있어서 꼭 선물을 사드려요. 뭐 약간 그러면 더 좀 신경이 쓰인달까요? 오히려 이런 더. 부분. 뭐가 마음에 드실까? 그런 거 좀 어렵잖아요. 취향을 하기도 그렇죠. 어렵고요. 현찰이 최고인데. 그리고 뭐 저희 친정 부모님께 뭐 어버이날 아니면 생신 이럴 때 그렇다고 10만 원은 조금 약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20, 30 이런 고민이 좀 있고 조카도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아이랑 한 살 차이 나는 한 명인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5만 원권 한 장을 이제 주는 편입니다. 우리 작가님은?
저는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자주 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집이 좀 멀다 보니까 부모님을 거의 저는 명절밖에 잘 못 뵙니다. 가끔 이제 학기 중에 방송 있을 때는 가서 자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 번 할 때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하는 편이죠. 조금 액수를. 신경 써서 자주 못 하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다발로 드린다. 돈다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집안 구조를 보면 이제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뭐 1살, 2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돈은 줘야 돼요. 뭐 1살, 2살짜리한테 뭔 용돈을 줘? 그거는 그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촌 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 5살, 6살 정도 되면 뭐 10,000원, 20,000원에 퉁칠 수 있는데 이 아예 갓난쟁이 아이들한테 주는 돈은 그 사촌 동생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5만 원으로 갑니다. 그렇겠네요. 전 안 줬는데 어리다고. 거기 그런 경우 있어요. 갓난애기 갖고 와서 자 삼촌한테 인사하고 삼촌이 용돈 줄 거야. 자기가 손 이렇게 아이 손 잡아갖고 그죠? 인사까지 본인이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노골적이죠. 복화술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아이 두신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조카 한 명을 다행으로 아시라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줬어야 되는구나. 갑자기. 근데 요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연휴에 단기 알바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완전 양극화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때 계속 국내 여행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으니까 해외 여행 수요가 정말 폭발해서 그렇게 떠나는 당연히 2030 젊은 세대도 있지만 6일 그러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래 하시던 분들은 이때 문을 닫으면요 4주라고 했을 때 한 달에 25% 월급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걸 메워야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 거군요. 비중으로 따졌을 때요. 그렇지. 그래서 단기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한 알바천국이라는 포털에서 2,500명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2명 중 1명꼴 55.7% 나 아르바이트 할 거다. 추석 연휴에. 그럼 왜 하냐? 나 용돈 벌어야 된다. 38.3. 연휴 동안 특별히 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버는 게 낫다. 23.9. 원래 하던 아르바이트의 연장선상에서 한다라는 이게 중복 응답이었는데 그런 답변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가구가 많아지고 또 고향을 안 가요. 그런데 그 또 집에서 밥 해먹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에서 카페도 열고 연휴에도 그다음에 식당도 열고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그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죠. 고향이 안 간다. 내가 머무는데 1인 가구가 혼자 나를 위해서 밥을 계속 6일 동안 해먹기도 어렵고 식당이 열고 그 식당 이용해야 되고 이용하면은 또 그 일을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또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이 문화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체감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명절 당일, 설날 당일이나 추석 당일은 그 문 여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많이 열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알바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또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혼자 저도 이제 1인 가구니까 연휴에 뭐 이렇게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작년, 재작년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나가면 열려 있는 식당들이 많아요. 식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게 되면서 1인 그리고 또 가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확실히 분위기가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요때하면 또 시급도 좀 올라가지 않나? 아무래도 그쵸? 연휴 기간에는 1.5 그렇죠. 이렇게는 제가 또 이제 요식업 가게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할 때가 쫄딱. 그때마다 이제 파출이라 그래가지고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를 부르려고 하면 그때는 1.5배 정도 드려야 돼요. 1.5배.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알바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세대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볼멘 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게 부모님들 용돈 드리는 것부터 되게 버거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맘때 인생 첫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전세 대출이나 집 구매 대출을 많이 하는데 자취라도 하려면 이게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거의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 지출이 너무 늘어버리니까 평소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 정도 좀 용돈이나 아니면 명절에 뭐 좀 요구하시는 것들 핸드폰을 바꿔달라라든가 아니면 집에 뭘 수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데 약간 진심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일 잘하고 이제 사회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도와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입장이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데 전혀 풍성하지 않은 현실도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쓸쓸하고. 네. 그래서 더 이제 슬픈 경우도 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요. 이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명절의 의미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석 자체가 농경 문화 풍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풍성했던 측면도 있고 한데 이제 이 추석의 의미가 이 현대 사회가 되고 그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이동하고부터는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도 바뀌고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 있는 부분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가족 다 만나는 건 진짜 추석하고 설 정도밖에 없고요. 또 1인 가구라고 해도 자주는 집에 또 안 가시잖아요. 아주 이제 빌미가 되는 날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의 리추얼이 이제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하는 그 문화 심리학적 뭐 인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잠재적 의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 가족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이제 뭐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뭐 이런 뭐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연결돼 있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는 거는 조금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리고 사실 가족 친지 얘기를 하는데 다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친지 한번 인사하면 사실 땡이지.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저희 세대는 사실 그 대학 진학률이 한 35% 안팎 정도였어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고향에. 그래서 보통 동창회를 명절 때 해요. 네, 간 김에.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내려온 애들은 내려온 애들대로 이제 그 얘기 보따리 풀고 시골에서 농사짓고 이제 계속 이제 터잡고 사는 애들은 사는 애들 만나고 그러다 이제 그 정치 얘기 나와서 싸우고 이게 또 하나의 풍속도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진짜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향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게 없어요. 가서. 아, 맞아요. 고향에 가서. 이것도 있는 거예요. 가서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OTT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요.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현대인들일수록 갈등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 껄핏하면 이제 명절 여론시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모여서 정치 얘기 안 해요. 싸운다고 오히려 더 안 한다고 하던데. 가족끼리도 진짜 다르거든요. 저희 집도. 그러니까 옛날 오프라인 시대에 이제 정보는 주로 도회지에서만 돌고 시골은 정보가 극히 제한돼 있고. 근데 가부장 사회는 유지가 되니까 가족에 있어서 의견이 뭐 헌더라도 최종 결정은 가부장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식은 도회지에서 정보를 물어오고 그래서 가족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가부장이 딱 중앙에 딱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여론이 출렁이고 정리가 된다 이런 모델인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SNS 시대고 뭐 하는데 뭐 도회지에 나가는 아이가 정보를 가져온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정치 얘기도 별로 안 하고 하는데 정치 얘기 꺼내는 순간 이 분위기를 흐린다 이렇게 약간 눈총을 받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도 명절 풍속도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풍속도 달라지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말실수들을 하십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억지로 할 말 없어서 억지로 소재를 꺼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엄한 주제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어색한 얘기. 거시적인 주제. 저희 집안 얘기가 부끄럽긴 한데 한 분이 차를 새로 사셨어요. 새 차를. 오랫동안 한 차를 타시다가 새 차를 샀는데 그럼 그 차 칭찬만 하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차의 결함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차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하고 그 유튜브에서 한참 화제 중이던 그 차의 결함 이야기를 한 3배, 4배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야기 꺼내신 분 차 바꾸신 어르신은 얼굴 표정 흑비시고 명절 풍속도 중에 하나가 싸운다. 라가 되겠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건가요? 그거는 그 전통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명절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가치 소비. 가치 소비가 늘고 있다.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친환경, 윤리적 소비 같은 가치 소비가 추석 선물 세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축산 선물 세트 포장에 쓰인 보냉 가방만 약 7만 개. 이에 이 대형마트는 보냉 가방을 반납하면 최대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전문 업체로 보내 세척한 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세트를 받고 나면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재사용 가능하게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친환경 가치 소비 세트 매출이 명절마다 10에서 20%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포장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를 친환경으로 선보이기도 합니다. 사과와 배는 모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수확한 것들이고 통조림 햄은 콩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이른바 대체육 제품입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에 맞춘 유통업계의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2부에서는 좀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세 분께 한번 명절 선물 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애용하시는 편입니까? 예. 선물이나 이렇게 줄 때? 예, 저는 좀 꼭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매 설 추석 때마다 뭐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백화점을 가서 하기도 하는데 제 1순위는요 아무래도 그냥 가격입니다. 가치 소비하고 그렇죠. 싶은데 같은 가격이면은 뭐 더 환경에도 좋고 뭐 저탄소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눈에 더 띄는 건 가격. 가치 이전의 가격. 예. 뭐 그렇죠. 어차피 지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현실적인 얘기. 우리 작가님은? 저는 이제 요새 그 카톡에 선물하기 기능이 있거든요. 오, 저도. 예,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고 그걸 애용하시는구나. 저도. 네, 맞아요. 뭔지 알아요. 우리 M장은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물할 때가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평소에 저한테 광고를 넣어주시는 광고 업체분들이 또 추석 선물 세트를 내놓잖아요. 그럼 이때 또 제가 팔아드려야지. 그렇네. 네, 그게 또 인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년 늘 이제 골고루 좀 구매를 하게 됩니다. 뭐 선택지가 없네. 광고주의 그 선물 세트를 사야 돼. 오히려 고민이 없네요. 그죠? 진짜로 명절 선물 때 진짜 고민돼요. 고민 많이 되죠. 그렇죠. 가격대 딱 설정하기도 진짜 고민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광고 문구 멘트 자체가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그 친환경 소재 포장 소재를 사용했다라든가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의미 그리고 이 판매하는 기업이 뭐 사회적 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광고 문구에 많이 넣으세요. 추석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신경 쓰신다는 거를 광고주분들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건 좀 약간 이제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친환경, 저탄소 이런 딱 선물을 준다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있어 보이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네, 어차피 쓸 돈이고 예전보다 경기가 어려워서 똑같은 1,000원을 쓰더라도 더 가치 있게 1,000원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탄소 사과, 저탄소 배는 뭡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저탄소 인증 농산물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이나 아니면 무농약 아니면 GAP 인증받은 친환경 농산물들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된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그래서 저탄소 농업 기술 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농업 방식을 채택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과 배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서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난로를 떼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요역 이제 탄소가 이제 발생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뭐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비료를 쓰지 않으면 비료 생산에 들어갈 때 어떤 탄소 맞습니다. 이걸 이제 줄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친환경. 그렇죠. 이왕이면 그죠? 아무래도 환경 파괴가 이제 체감하다 못해 막 실제로 결과가 닥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예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만 해도요.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막 북극곰이 얼음 위에 막 간신히 서 있고 이런 게 되게 아이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나 봐요. 이제 북극곰 어떡하냐, 이게 녹는 거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말도 잘 하지 못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몇 살인데요? 말을 잘 못할 나이는 아닌데 초1인데요. 아직 말을 잘 못해서. 야, 초1이 벌써 이 그 기후 환경 변화를 지금 걱정을. 그래요. 영재네. 영재는 아닙니다. 제가 키워보니 공감 능력이.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야기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핫한 이슈였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였는데 아이들이 그 동영상 유튜브 돌려보면서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시사 영재들이 많구나. 시사 영재. 유튜브 하는 뭐 고등학생도 네. 있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장기자랑을 해서 상을 타온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아이들이 떼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뭔데요? 애국가였어요. 에? 애국가. 아이들이 애국가에 되게 좀 애국심이 고취돼 있고 막 일본에 대해서 경계하면 대단히 고양되고 이런 문화가 또 아이들인데도 또 달라졌나 보네. 네. 그렇구나. 네. 네,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네. 우리 애들은 뭐 없나? 사실 근데 선물에 반은 포장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친환경 포장이 이렇게 인기를 끈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스티로폼으로 배달이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서 그냥 배달을 시키더라도요. 그런데 다 보냉백 형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걸 다시 반납하면 또 예치금 같은 걸 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도 맨날 추석 때는 고정적으로 나오던 뉴스 아이템이 이거 봐라 사실 사과 뭐 3알 5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이거 다 전시용 이런 거 아니냐. 과대포장 엄청 많은데 그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고 포장이 최소화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종이로 싼다거나 이런 걸 더 선호하고 그게 더 뭐랄까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추석 선물 세트가 보통 냉동이나 냉장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케이스에 맞게 만들어진 보냉 박스라 다른 데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딱 그 박스만 들어가게끔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쓰레기가 돼서 버릴 때마다 내가 약간 죄 짓는 느낌을 받거든요. 현대인들은 저는 집에 보냉박 몇 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받은 거 그냥 보냉은 안 버려요. 안 버리고 나중에 놀러 갈 때 이거 써야지 얼음 담아가고 그러면 좋겠지 하고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쓸 일도 없더라고요. 근데 얇고 큰 경우가 많아서 이 수납 이게 별로 안 됩니다. 보통. 잘 고정도 안 되고 사용했을 때.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크게 다시 만드는 방법 같은 영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한정적이니까 이게 반납하면 돈으로 돌려주거나 이러면 본인도 이거 버리면서 오히려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돈으로 상품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포장은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정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분리수거로 나가 보면은요. 너무 심해요. 포장이 진짜 너무 심하고 택배로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하고 택배 받아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심해요 포장이 이게 너무 과포장이 너무 그러니까 쓰레기가 저희도 단지가 좀 큰데 쓰레기 쌓이는 걸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그걸 분리수거를 하니까요 너무 이거 심하다는 말 왜냐면 눈으로 보이니까요 이 쓰레기 뭉치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광고 제품을 저희 방송에서 이제 홍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광고 문구가 예전에는 저렴한 가격이어도 포장이 세련돼서 선물하기 좋습니다. 이게 많았어요 문구가.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다 가격 대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선물용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포장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고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가 바뀌는 그건 진짜 바람직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포장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좀 진짜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근데 요즘은 차례상도 바뀌고 있습니까? 비건 뭐 이런 차례상에 비건이 등장합니까? 비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취향에 맞춰서 하는 예전에 홍동백서라고 했잖아요. 요즘 뭐 피동치서도 있더라고요. 피자는 동쪽, 치킨은 서쪽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운 집이네. 배운 집. 그러니까 이 꼭 뭘 올려야 된다라는 이게 규정 자체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비건 같은 경우는 환경하고도 연관이 깊잖아요. 이제 고기를 생산할 때 이제 탄소도 많이 나오고 메탄도 많이 나오고 온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니까. 저도 그래서 가치 소비 했을 때 제 스스로 한번 반추해봤어요. 저도 소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고기를 많이 드세요? 그 비싼 소고기를? 아니요, 제가 그런데 그
선택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OTT에 많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되게 화제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소 양육 과정이 얼마나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그래서 내가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소고기를 그렇게 맘껏 먹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과거에 대학생 때는 뭐 가치 소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문을 굉장히 정말 있는 그들의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이제 대학 때 신문 읽기의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신문 구독을 좀 안 하는 그런 일이 나름대로의 이제 소비에 있어서 내가 내 가치를 실현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새길로 빠지면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 중에 소 방구가 방구라는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어떤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 또 어떤 출연자가 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진짜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다큐에도 그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기정사실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방구도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뭐 오폐수도 있고요. 맞아요. 오폐수 심하죠. 네. 저탄소 인증 한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탄소 인증 한우도요. 아까 약간 그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시스템으로 이게 좀 환경에 친화적으로 양육을 한다 그러면 닭 같은 것도 계란 살 때도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산업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환경 친화, 위생 안전 조건을 충족하는 그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저탄소 인증 한우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년도 한우 출하 실적이 20도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사육도수가 100도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일단 축산업 인증제도 7개 기준 중 1개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또 엄격한 기준이 도입돼 있습니다. 차례상으로 다시 얘기 돌아가면 뭐 차례상이라는 게 뭐 그 돌아가신 분이 뭐 평소 좋아하던 음식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그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올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제 유학의 그 거목이신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자손께서 이번 얼마 전에 한번 정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소하게 올려도 되고, 맞아요, 성경. 뭐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지금 그 홍동 백선이 뭐 여러 가지 올리는 거는 오히려 한 60년대 이후에 그 표준화된 차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 들어서 어느 정도 살게 된 다음에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다. 이 정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용. 그럴 리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식당 잡아서 딱 시간 정해가지고 한 끼를 거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딱 먹습니다. 그게 사실 명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좋은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분 그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커피가 요즘 얘기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말고 달달한 커피 있잖아요. 그 달달한. 그래서 저는 그게 승부할 때면 그 캔커피 있잖아요. 그 달달한 커피 캔. 가서 뿌리고 그냥 오고 이러고. 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거 생전에 좋아하셨는데 이걸 같이 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각자 기리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꼭 같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딱 차려놓고 나중에 처치 곤란해가지고 뭐 차례상에 올랐던 음식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것도 항상 추석 끝나면 이제 어머니들 대상으로 하는 교양 프로에서 이걸 냉동실에 했다가 이걸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다. 전으로 끓이는 찌개. 뭐 맞아요. 이런 거.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냉장고에 설 음식이 아직도 있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장명권. 네. 그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당땡 마켓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받았던 선물 중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도 진짜 뭐 마켓을 통해서 참치 선물 세트,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받은 감사함 때문에 내가 필요 없어도 이구지구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세는 돈 잘 용납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엄청 누가 나한테 준 선물을 되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 관념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그냥 무용지물로 있을 거 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게 선물 세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눔도 가능하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명절 음식 남은 거 있잖아요. 나눔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엄청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송편은 별로고 나는 이
좀 이렇게 전 같은 게 먹고 싶어. 송편은 별로야. 그럼 전이 남은 사람이랑 바꾸는 거죠. 물물 교환은 같이 하는군요. 야, 이거야말로 합리적 소비인데. 네, 그죠. 합리적이고 가치 있죠. 그렇죠. 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니까. 그러니까 가치 소비인데 가치 소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랑 같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좀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기준에서 이른바 노동 착취가 있는 커피 재배를 하고 정말 제3국가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의류, 커피, 농산물 나 소비하지 않겠다. 왜? 내가 이걸 소비하면 그게 강화되니까라는 한 부분.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걸 구매하면 쓰레기가 이렇게 인출되니 그걸 최소화하는 방향의 기업 상품을 내가 소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환경 아니면 노동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또 동물권과 관련해서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난 비건을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이 육식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여러 갈래로 있는 그런 소비의 패턴을 한 카테고리에 담아서 윤리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례상에 비건을 올립시다 하면 어르신들 뭐라고 그럴까요? 예끼 이놈아 이러지 않으실까요? 적은 올려야 된다고 장모님이. 네. 고기는 산적. 고기는 올라가야 된다. 이 원래 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디 보니까 옛날부터 내는 우리 전통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맥적이라고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중국 문헌에도 나오고 네네. 맥적 해가지고 양념 불고기, 양념 뭐 그런 고기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주 상을 그럴싸하게 차리고 예의를 지켜서 차린다고 하면 고기는 들어가야지 이런 인식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제사 지내거나 차례 지내는 집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줄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차례상에서 사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제일 좋아했던 게 그 옛날 전통 한과 중에 사탕이 있어요. 빨간 거, 동그란 거. 저 엄청 좋아했어요. 박하맛. 네? 옥춘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빨아 먹으면 혓바닥이 빨개지는.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요즘 그걸 많이 못 보는데 시장에서 파는 데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경우는 젤리라고 해야 되나요? 뭔지 알아요. 설탕 막 버무려진 젤리. 그렇죠. 종합 젤리. 종합 젤리. 그래서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게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예산 금액이 항상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한 30만 원.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만큼. 왜냐하면 이 차례상이나 제사상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고 맞아요. 차리는 음식 자체가 너무 다양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준 잡는 게 이제 애매해진 거죠. 그렇죠. 뭐뭐 올라가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하여간 올해 뭐 30만 원 넘어간다는 보도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요. 포도. 하여간 이 올해 그 수혜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들의 주역을 본다면 좀 젊은 세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그 청년 세대의 정체성 확립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기였고 어떤 물품을 보유하는 게 곧 나를 나타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명품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도 많이 흘러갔고 대신에 이제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측면이죠. 근데 또 한편 탕후루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탕후루 저는 그건 또 정말 아니 근데 거기 세 분이 드셔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저는 20년 전에 중국 여행을 갔는데요. 베이징 그 탕후루라는 걸 엄청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뽑기는 좋아해요. 그 달고나는. 그런데 탕후루는 그렇게 썩 먹고 싶지가 않아서 안 먹었어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서 맛이 어떻게 먹어봤습니다. 어떤데요? 저희 둘째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제 과일에다가 설탕 시럽을 녹여서 이렇게 씌운 건데 이 설탕 시럽 그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막 이빨 아프고 이빨 깨지고 또 이게 다 이렇게 붙어요 이게. 저가지 치아부실한. 네네네. 그래서 진짜 충치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 꼬치가 되게 깁니다. 이게 이제 만들 때 뜨거운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면은 이게 화상 위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길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걸 먹고 이제 막 버리는 거죠.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홍대 앞을 한번 나가봤는데 뭐 10대 청소년만 아니라 홍대 앞에 이제 그 20대 젊은이들 되게 많잖아요. 탕후루 들고 다니는 나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초딩 로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그런다면서요.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이게 코스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열풍이었어요. 관련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짝 이제 인기가 있다.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이게 젊은 세대를 이렇게 뭔가 한마디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료 슈가제로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그렇게 열풍이더니 이제는 탕후루 설탕 처발처발한 거를 그렇게 먹는구나 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는 아니 가치 소비를 지향하면서 또 탕후루는 좋아하는 거 뭐냐라는 게 저는 근데 그 M장 말에 동의를 해요. 한 기준 가지고 다 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맨날 그 삼시세끼 그 쌀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떤 데는 짜장면도 먹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완전히 다른 거 같고. 아니 저희 아이가 최근에 초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탕후루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탕후루 너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때 마침 탕수육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탕자 돌림이. 그래서 포도를 탕수육 그 소스에 묻혀서 줬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먹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탕후루다라며. 성의가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보고 나름의 성의? 아니 탕수육을 고기탕후루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홍보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어떤 것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각광을 받느냐 보면 친환경적이고 동물권에 관심 많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좀 높여주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이 사회에 이런 식으로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상당해서 그런 거에 이슈에 열광하면서도 또 음식은 탕후루가 유행하면 그거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죠. 탕후루 사진 올려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이중적으로 이런 얘기 할 게 없는 거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다음에 가치 소비 자체를 지향하는 거 가지고 굳이 뭐 저희가 뭐 여기서 이렇군 저렇고 분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한 거잖아요. 또 그 탕후루가 반가치 소비라고 보기도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 건강에는 안 좋죠. 본인 건강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환자가 는다. 예, 제가 그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저거 봤습니다. 건강에는 안 좋다.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먹어봤는데 와 이거 나 어릴 때부터 먹었으면 지금 이 없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요? 엄청 달고요. 이게 늘러붙은 게 양치로는 제거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 그 탕후루 대표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또 국감이 또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좀 약간 오버 아닌가? 그렇다고 또 국감장까지 부를 이유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요. 한때 또 지나가는 이게 그냥 트렌드인데 또 이제 벌써 많이 사그라들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어떤 틀거리 안에서 지금 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취향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근데 취향과 문화가 바뀌는 어떤 이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세대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성세대 어떤 전통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다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그게 어떤 문화를 바꿔 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결국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에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칼로리 따지고 이러면 이제 어떤 어른은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옛날에는 뭐 없어서 못 먹었는데 뭐 지금 배부른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는 꼰대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다양성이 부족한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세대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치 소비다. 근데 이 가치 소비 같은 건 사실은 좀 더 널리 세대를 넘어서 좀 널리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명절 특집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명절 연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세 분도 남은 시간 알뜰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닥토담 명절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토닥토담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특집으로 꾸며드린 토닥토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다른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